필사적으로 폐창고를 빠져나온 민준과 선영은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등 뒤로는 여전히 그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민준은 손에 쥔 녹슨 해중시계를 바라보았다. 박철수, 그 이름이 새겨진 낡은 시계는 그들이 목격한 끔찍한 존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다음날 민준은 선영과 함께 지역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낡은 폐창고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와 어젯밤의 섬뜩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실종된 노동자 박철수에 대한 오래된 기록은 남아있었지만 당시 단순 가출로 처리되었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들이 겪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찰에 설명한들 믿어줄 리 만무했다. 결국 민준은 스스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철수가 실종될 당시의 신문기사를 찾아보고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다른 단서가 있을지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철수가 실종되기 직전 낡은 창고 보수공사에 참여했다는 짧은 기사였다. 그리고 그 공사 도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준은 그 사고가 박철수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시 창고를 찾은 민준과 선영은 더욱 신중하게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난밤 꿈틀거리던 형체를 발견했던 무너진 선반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흙먼지와 녹슨 철제 조각들 사이에서 민준은 낡은 작업복이 찢어진 조각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조각에는 희미하게 흙과 함께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선배, 이거 핏자국 같아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민준은 무언가에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선방을 느꼈다. 예기치 않은 사고, 붉은 자국 그리고 어젯밤 그 형체가 냈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창고 바닥을 더 자세히 살폈다. 그러다 무너진 시멘트 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어둡고 깨진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민준은 주변의 돌덩이를 치우고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딱딱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민준과 선영은 숨을 죽이고 상자를 들어 올렸다. 겉은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지만 억지로 뚜껑을 열자 안에서는 오래된 옷가지와 함께 심하게 부러진 뼈 조각들이 나왔다. 그리고 그 뼈 조각 옆에는 민준이 어젯밤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낡은 해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박철수 씨, 선영이 흐느끼듯 말했다. 그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 형체는 더욱 또렷해졌고 뭉개졌던 얼굴의 윤곽도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하게 일그러진 표정에 바로 박철수의 모습이었다. 찾았어. 그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철수의 홀령은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민준과 선영을 응시했다. 그는 사고로 인해 이 창고 어딘가에 묻혔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이다. 다시 와라는 속삭임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의 절규였던 것이다. 민준은 박철수의 회중시계를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의 험악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다. 창고 안에 싸늘했던 기운도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준은 경찰에 박철수의 유골과 사건의 정황을 설명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통해 그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민준과 선영은 다시 그 낡은 창고를 찾았다. 이제 그곳에는 섬뜩한 기운 대신 왠지 모를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민준은 창고 한쪽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히는 속삭임은 들리지 않았다. 낡은 창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한 맺힌 영혼이 마침내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된 곳이었다. 그리고 민준은 잊혀진 장소에 깃든 슬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창고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사람의 조용한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